북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주변이 침하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KNN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시 점검 결과 추가 침하 가능성이 높은 곳이 3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부산시 점검은 지하 깊은 곳까지 확인하지 못해 조속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부산 중앙동과 철양동을 잇는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입니다. 부산역 등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 주변이 침하되고 있다는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추가 위험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GPR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탐사 결과 북항 지하차도 건설 현장 주변에서만 공동이 3곳이나 발견됐습니다. 공동은 지표 아래의 빈 공간으로 집안 침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뜻합니다. 공동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하차도 공사 현장과 불과 1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고 평소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GPR 탐사로 확인 가능한 구간은 지표면에서부터 최대 2m에 불과합니다. 북한 지하차도 굴착 공사 깊이만 10m가 넘는데 GPR만으로 주변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동 발생 원인으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하수 유입이 꼽히는데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공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개척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지금 매일 개척 관측을 하고 있고 이상이 발생되면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계속된 침하 현상에 발주처는 공사와 구조물 침하 사이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상 하단선 사례에서 보듯 우기가 올 경우 추가 침하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 안전 점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은 미흡한 구간이 어디고, 그다음에 위험성 있는 구간이 어디고, 보수 보강을 하고 난 뒤에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대책들이 쭉 나와지거든요. 부산해수청은 정밀 안전 점검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현재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사격 훈련 도중 총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정기 사격 훈련을 하다 총기에 이상이 있다는 듯 권총을 살펴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사격 훈련을 하다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의 한 기동대 사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순경 A씨는 이곳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순경은 2023년 6월 임관한 기동대원으로 1년에 2번 있는 정례 사격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A 순경이 사격 도중 총기에 이상이 있다는 듯 권총을 살펴볼 때 돌연 탄환이 발사되며 발생했습니다. 경찰 권총 사격 훈련은 군과 달리 총구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군 사격장 같은 경우는 총구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장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찰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고정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발 외에 다른 가능성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전국 3번째 경찰 사격훈련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부산시의회도 여러 차례 해외 출장에 나서며 홍보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출장들 가운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부산시의회 엑스포 유치 홍보단이 오스트리아 하원의회를 찾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중동부 유럽 4개 나라를 방문한 홍보단. 이 출장을 포함해 지난 2023년까지 부산시의회는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6차례에 걸쳐 17개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의 전국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더니 부산시의회 출장에서 출장비를 부풀린 사례가 여럿 적발된 겁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료 등 견적을 부풀려 책정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도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현재 시의회 직원 10명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고 시의원들로도 조사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액부를 자기가 착복했다 하면 딱 행정이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조금 봐야 돼요. 부산시의회는 해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지에서 기본적인 활동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행적으로 출장비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시의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도시철도 지하상권의 쇠락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는 계약 해지로 위탁업체나 임차인이 나가버려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중재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된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 상가입니다. 상가 위탁 운영 조건으로 환경 개선 공사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잇따른 악재로 적자만 쌓이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 운영업체는 할 말이 많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설치 이후 유동 인구가 크게 줄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 침체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주장. 교통공사는 현저한 사정을 코로나 창궐 등 천재지변에 국한돼서 보고 있지만 이익이 예상치의 30%를 넘으면 초과 이익 사용료를 낸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현저하게 매출이 낮아진 경우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과 수익,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강제 조항입니다. 개별 임차인들도 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며 계약 변경을 주장합니다. 수입이 1,900만 원 정도 받아갖고요. 임대료가 1,855만 1,000원 내고 나면은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부채로 남는 거라 정말 앞이 막막하고 지금 현재 7천만 원이고 저는 앞으로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계약 해지까지는 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부산 시설공단의 사례입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작년 2024년도 총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약 7.8%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임대료도 저희들은 7.8%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지금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면 얼마나 몇 %씩 감면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낫다고 보면 되죠. 예. 시설공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니 사례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통공사도 계약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설공단 같은 형태였던 계약의 형태의 패턴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리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안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과 공실 장기화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악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전체 시민에게 2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당선된 병광용 거제시장이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3만 거제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규모만 470억 원에 이르는데 시 자체 예산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00억 이상의 그런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이 같은 좋은 수단은 없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지역화폐가 풀리면 거제 소비는 일단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경제는 여전하다며 처져 있던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물가도 너무 많이 비싼데
지원금을 주면은 저한테 너무 유익하게 너무 잘 쓸 것 같고요.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한 기금을 소비를 위한 지원금으로 쓰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거제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도 검토돼야 되고 자신의 이 득표 활동을 위한 그 공약을 지키는 것 아닌가. 거제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오는 5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비판을 넘어 시민들의 기대를 채우고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 부산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부산을 비롯해 전 세계 27개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를 권고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실제 폐쇄가 이뤄진다면 부산 영사관의 업무는 서울 대사관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여수 바다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서경호와 관련해 침몰 67일 만에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도가 투입한 민간 잠수사는 오늘 오전 수심 80m 아래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여수의 한 병원에서 신원 확인 중이며 이번 발견으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소방시설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소방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소속인 A 소방위와 타 부서인 B 소방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B 소방령의 인허가 개입 정황 등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남과 부산을 잇따라 찾아 서울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경남도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천, 고성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1호로 키우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에서는 청년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북항 재개발과 해양 관광 복합도시 조성, 마이스 산업을 통한 동북아 국제도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B&K 경남은행과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범안그룹과 경남농협 등 11개 기관이 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1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 간호사회와 신화철강, 도내 도시가스 3사 등 11개 기관이 모은 11억 원의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번에 산청과 하동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4월 중순이 지나고 있지만 아침에는 무척 쌀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도선으로 추웠던 거창은 내일 아침 8도선으로 올라서겠고 부산도 14도선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낮이 되면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은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3도 안팎에서 출발했던 내륙은 내일 10도선을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의령 22도, 합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밀양이 21도, 창녕 23도 보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19도, 김해와 양산 21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봄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